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걷기 좋은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면 신춘문예라고 해서요. 작가가 되려는 분들이 한창 열심히 준비하고 그럴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되게 다양해졌죠.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 브런치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이미 4,20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새로운 출판 실험이다라고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출판평론가 장동석입니다. 카카오 브런치 예. 종종 들어가 보세요. 특정한 분들 거를 몇 개 보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재밌는 건 뭐 매일 보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장동석 평론가께서도 작가십니다. 책을 최근에도 한 권 신간을 내셨는데 예. 어떻게 작가가 되셨어요? 최근에 작가가 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잡지에서 연재할 생각이 있느냐, 금서를 주제로 연재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연재했죠, 1년 동안. 네. 그랬더니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재라는 게 참 무서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이 브런치도 어떻게 보면 연재에 가장 방점이 많이 찍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브런치 이전에 사실은 이렇게 작가가 되는 길이 저는 기억나는 게 왜 텀블벅이니 그렇죠. 뭐 와디즈니 그래가지고 한동안 북펀딩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주춤해지고 요즘에는 카카오 브런치가 거의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앞으로 가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인터넷 공간이 열리면서 카페,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블로그. 그래서 한동안 출판사 편집자들이 좋은 블로거 찾아서 한동안 그래서 블로거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사실 카카오 브런치가 출판 시장에 일대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출판 시장에 지금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죠. 좀 크게 보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열어버린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교수 혹은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한 20년 전부터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독립저술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를테면 등단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출판의 목적이, 고유 목적이 다양성의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해보면 독자 투고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검증이 된 원고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출판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이를테면 과거의 블로그는 검증을 끝없이 그렇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글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다듬어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를테면 카카오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제된 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그냥 아침에 자기의 상념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문체, 문장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된 문장의 컨텐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출판사들로서는 굉장한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서 출간된 책들 가운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책들이 제법 있죠. 전자책을 포함해서 물론 종이책 비율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200권 정도 출간됐다고 하니까 이게 2015년 제 기억이 맞으면 6월에 시작했는데 횟수로 7년째란 말이죠. 그러면 해마다 600권씩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엄청난 나왔겠네요.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이책으로까지 나와서 성공한 책들이 있는데 90년생이 온다. 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쇠 와. 30만 부.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게 카카오 브런치에서 싹을 틔운 그런 작품인 거죠. 또 하나, 그 하완 일러스트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 그 책도 대단한 인기였죠. 네, 이 책도 30만 부. 아, 사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저희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본에 수출이 됐는데요. 아, 일본에서도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브런치의 힘이라고 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 출판 시장에서 뭐 직업 에세이, 당사자 문학 이런 용어가 많이 들려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트렌드를 만든 또 어떤 동력이 이 그렇죠. 카카오 브런치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에세이 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맥이 같아요. 브런치에 자신의 글들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의 일상을 오픈하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약간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책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출판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에세이 붐만 해도 다른 장르의 책은 이제 되지 않고 뭐 문학을 하던 출판사도 에세이 내고 그러게요. 뭐 과학책을 내던 출판사도 에세이를 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출판의 다양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브런치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새로운 작가들이 지금 일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출판사들이 음.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원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따라다니던 편집자들이 이제 브런치를 따라다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건 저자들과 이게 실랑이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 오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의 뜻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가는 것들을 이를테면 코치만 하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저자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편집자들이 이를테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또 연배가 있으신 대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작업할 때 보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조금 이렇게 빼버린 거죠. 해소해줬다. 예.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사실 출판 편집자 에디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집자들 에디터의 중요한 역량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편집자의 역량, 그러니까 저자들과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수많은 그 인터랙션, 네. 사투,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출판의 역량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획 단계가 점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점이지만 오히려 출판사, 편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카카오 브런치가 엄청나게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계약할 때도 뭔가 좀 유리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기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글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컨텐츠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카오 브런치가 나중에 연재가 끝나고 상을 주고 있잖아요. 뭐 지금.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네, 거기 당선되면 500만 원. 지원금까지 있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가 그 이후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인세를 떼간다던가 우리가 기획했는데 뭐 이건 얼마를 내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출판사와 일을 하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일정 기간 동안 뽐낼 수도 있고 좋은 결과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이 이들에게는 아까 복음 얘기했지만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가들에게 일종의 지금 복음처럼 작용하고 있는 카카오 브런치, 거기에
출품해서 당선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브런치를 구독하는 독자들은 언제 시점이 되면 글이 올라온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매일 글을 써야 되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로 생각했다면 일주일 되는 그날 그것도 새벽같이 글을 올려야 돼요. 아. 그래야 독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사실 카카오 브런치 입장에서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지금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브런치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이게 광고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광고 시장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털들로서는 이 컨텐츠가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의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선별하다 보면 오히려 창작자들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플랫폼이 오히려 약간 작가들을 이용하는 시스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건 역시 결국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출판사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출판을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나 혹은 뭐 진흥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공적 많죠. 기관이 있지 많죠. 않습니까? 많죠. 이런 네. 곳에서 오히려 창작자들의 욕구를 더 불태울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출판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사양산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카카오 브런치의 새로운 실험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건강한 출판 생태계의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또 출판 산업이 조금 더 좀 활성화되고 뭔가 좀 일하는 사람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좋은 종이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실 텐데 결국은 그 좋은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해 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 소스를 발굴하는 작업. 그렇죠. 오히려 여기에 우리는 역량이 좀 더 가 있어요.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목적지는요, 출판 시장에 지금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카카오 브런치의 출판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북 내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